제31기록 사바나의 검은 유령 37년 만에 돌아온 914편의 진실. 제1장 1955년 7월 2일 완벽했던 이륙과 예정된 증발. 기묘한 기록 푸간소 31번째 기록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걷는 이 길 아래 혹은 우리가 나는 이 하늘 너머의 시간의 웅덩이가 고여있다는 가설을 믿으십니까? 1955년 7월 2일 아침 뉴욕 이드와일드 국제공항. 현 JFK 공항은 화창한 여름날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팬 아메리칸 항공 소속의 914편 기종 더글러스 T-14 프로펠러기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향해 활주로를 팍차고 올랐습니다. 탑승객은 57명, 승무원은 4명. 총 61명의 영혼을 실은 이 비행기는 당시 가장 안전하고 호화로운 이동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승객들은 마이애미의 따뜻한 해변에서 보낼 휴가를 꿈꾸며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고, 기장 알만에는 수천 번을 비행했던 익숙한 항로를 따라 고도를 높였습니다. 기체 내부의 소음은 규칙적이었고, 승객들은 1950년대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잡지를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간의 미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술 수준에서 DC-4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상 레이더는 아직 초보적이었지만 베테랑 기장 알마네에게 대서양 연안 항로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약 1시간 30분 뒤 버뮤다 인근 해역으로 접어들던 914편은 교신 도중 갑작스러운 정적에 휩싸입니다. 관제탑의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 교신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현재 고도 1만 피트, 기상상태 양호.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914편은 전 세계의 레이더망에서 문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 나타나는 급격한 고도. 하강이나 엔진 결함으로 인한 비상신호는 전혀 없었습니다. 레이더 스코프에 빛나던 점 하나가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지운 듯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미국 해군과 공군은 가용 가능한 모든 수색 자산을 총동원했습니다. 항공모함과 수십 대의 수색기가 대서양의 파도를 샅샅이 뒤졌고, 항공기 사고라면 당연히 남아야 할 기름띠나 기체 파편 혹은 승객들의 소지품 하나라도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수개월 동안 실종 예상 지점을 수천 번 왕복했지만 결과는 전무였습니다. 61명의 인간과 수십 톤의 금속 덩어리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현실의 차원 밖으로 던져진 듯 했습니다. 결국 미 당국은 원인 불명의 해상 추락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유가족들은 시신 없는 무덤 앞에서 37년이라는 긴 고통의 세월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2장 1992년 5월 21일 카라카스 공항의 유령 신호.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37년 뒤인 1992년 5월 21일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의 관제탑 근무자 후안데 라 코르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현대적인 제트기들의 이착륙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라카스 공항은 남미에서 가장 최신식 레이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항로의 모든 기체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레이더 화면 구석에 정체불명의 신호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현대 항공기에 디지털 식별 코드가 없는 아주 오래전 사용되던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 전파 신호였습니다. 신원을 밝혀라. 여기는 카라카스 관제탑이다. 접근 중인 미확인 비행체는 응답하라. 후안의 교신에 돌아온 것은 지독한 잡음과 함께 섞여 들어오는 마치 수십 년 전의 낡은 추금기를 재생한 듯한 기묘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페남 914편. 우리는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고 있다. 현재 위치가 혼란스럽다. 마이애미 해안선이 보이지 않고 지상의 지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아래에 보이는 저 거대하고 기괴한 빌딩 숲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는 연료가 부족하다. 즉시 착륙 허가를 요청한다. 후안과 주변 관제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페남은 이미 경영 악화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항공사였고, 무엇보다 914편이라는 편명은 항공 역사에서 37년 전 대서양에서 사라진 전설 속의 유령 비행기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난 전화라고 치부하기엔 레이더에 잡힌 기체의 궤적과 교신의 절박함이 너무나 실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짙은 구름을 뚫고 활주로 끝에 나타난 기체는 1950년대의 상징과도 같은 네발 프로펠러기 D-14였습니다. 기체는 37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나 부식 하나 없이 마치 방금 전 뉴욕 이드와일드 공항에서 이륙한 것처럼 은빛 날개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후안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37년 전의 과거가 통째로 복제되어 나타난 시간의 시체였습니다. 제3장 시공간의 충돌, 지금이 1992년이라고요? 비행기는 관제탑의 긴급 유도에 따라 활주로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타이어가 지면과 마찰하며 내는 굉음과 연기는 분명 실존하는 물리적 현상이었습니다. 지상 근무 요원들이 소방차와 구급차를 대동하고 기체 주변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체 내부의 공기가 1992년의 공기와 섞이는 것을 거부하는 듯 조종석 옆에 작은 유리창만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기장 알마네는 조종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당황한 기색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1955년 7월 2일 아침 9시 55분에 마이애미에 도착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인가? 저기 서 있는 날개 밑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기괴한 비행기들은 대체 무엇인가? 왜 활주로에 프로펠러가 없는 괴물들이 서 있는 거지? 그리고 당신들의 옷차림은 왜 그 모양인가? 그는 공항에 대기 중이던 현대식 보잉 747과 맥도널 더글러스 제트기들을 보며 극도의 공포와 혐오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후아는 떨리는 손으로 확성기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기장님, 진정하십시오. 이곳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입니다. 마이애미와는 수천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날짜는 1992년 5월 21일입니다. 당신들은 37년 동안 실종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들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답이 들리는 순간 기내에서는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창밖으로 날카롭게 새어나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본 승객들은 1955년의 패션인 중절모와 도트 무늬 원피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37년이 지났음에도 단 하루도 늙지 않은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기장 알마네의 표정은 공포를 넘어선 광기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해. 너희는 악마들이다. 우리를 실험하려는 거냐? 라고 외치며 지상 요원들을 향해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는 관제탑의 강제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높였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광폭한 후폭풍에 지상 요원들이 바닥을 굴렀고 914편은 활주로를 무단으로 질주해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분 만에 레이더에서 다시 한번 흔적도 없이 소멸했습니다. 제4장 남겨진 증거와 시공간, 왜곡 가설 버뮤다, 삼각지대의 비밀. 비행기가 급하게 이륙하며 활주로에 떨어뜨리고 간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바닥만한 1955년용 포켓 달력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이 달력을 수거해 정밀 분석한 결과 종이의 섬유 조직과 잉크의 화합물 배합 비율이 1950년대 미국 인쇄소에서 생산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3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달력에는 습기로 인한 변색이나 곰팡이 흔적 하나 없이 방금 인쇄소에서 나온 것처럼 깨끗했다는 점입니다. 과학계와 미스터리 조사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시공간의 틈새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914편이 대서양 상공의 특정 좌표를 지날 때 지구 자기장의 급격한 왜곡이나 이른바 버뮤다, 삼각지대와 연결된 웜홀에 빨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승객들에게는 단 3시간 정도의 짧은 비행이었겠지만 지구의 물리적 시간은 37년이 흘러버린 것이죠. 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시간, 지연 현상이 자연계의 특정 오류로 인해 거시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이론적 가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1992년 사건 직후 마이애미에 거주하던 당시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기묘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7년 전 실종되었던 남편의 목소리로 여보, 비행기가 좀 늦어질 것 같아. 지금 이상한 곳에 착륙했는데 금방 다시 갈게라는 메시지가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37년 전의 젊은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아내는 이미 80대 노인이 되어 있었고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비극적인 일화도 전해집니다. 미 정부의 기밀보고서 프로젝트 타임 루프에 따르면 914편이 실종된 지점은 지구의 전자기적 평형이 가장 불안정한 구역 중 하나였으며 이곳에서는 이전에도 수십 건의 항공기 및 선박 증발 사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5장 타임 슬립의 저주, 당신의 현재는 안전합니까? 만약 914편이 1992년 카라카스에서 다시 이륙한 뒤 또 다른 시간의 웅덩이에 빠졌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2026년 오늘 인천공항이나 뉴욕공항의 레이더에 다시 한번 유령 신호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매번 수십 년씩 건너뛰는 지옥 같은 미래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알던 고향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죽었고 연인들은 노인이 되었으며 아이들은 자신보다 더 늙어버린 세상. 그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유배입니다. 기체 내부에서 승객들이 겪었을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창밖의 구름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구름 아래로 내려왔을 때 자신들이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어 있는 광경, 자신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절망. 914편의 승객들은 시공간의 낙오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흐름에서 이탈하여 영원히 닫히지 않는 루프 속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의 흐름은 사실 아주 얇은 유리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그 유리의 금이가 시공간의 밑바닥으로 추락한다면 당신 역시 늙지 않은 채 수십 년 후의 미래를 유령처럼 떠돌게 될지도 모릅니다. 914편의 승객들은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영원히 도착지 없는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행기는 지금도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1955년의 마이애미를 찾으며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가 37년 전 실종된 그들의 절규 섞인 엔진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퇴근길 혹은 여행길에 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유난히 구식 디자인의 인테리어나 1950년대 스타일의 승무원을 본다면 절대 잠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50년 후의 기괴한 도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시계의 초침이 정말 1초씩 흐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이미 시간의 웅덩이에 빠져 멈춰버린 과거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914편의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당신의 차례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추가 기록 914편 탑승객의 일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한 탑승객의 찢어진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온 지 10분째 나침반이 거꾸로 돌고 기장의 목소리가 낯설게 변했다. 창밖으로 마이애미가 보이지만 내가 알던 마이애미가 아니다. 빌딩들이 하늘 끝까지 솟아있고 자동차들이 벌레처럼 빠르게 움직인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짧은 기록은 그들이 느꼈을 실존적 공포를 대변합니다. 시공간의 장벽이 무너진 곳에서 인간의 영혼은 갈 곳을 잃고 흩어집니다. 이 기록을 덮기 전에 당신의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흐르고 있습니까?